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이제 홍땡땡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맞춤법도 틀린 애였어요. 당연히 이런 애한테 기대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저의 가장 큰 실수이자 깨달음을 줬는데. 안녕하세요. 자, 구구에서 북토크, 조선왕조실록, 인문학, 세계사 수업하고 있는 정탄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수영하는 비법 있잖아요. 그거 보면 수영 잘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나는 이렇게 공부했다. 그건 그 학생들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부하는 방법은 되게 심플해야 돼요. 읽고 쓰고 끝! 생각하고 거기까지. 그러면 일단 잘 읽는 애가 잘 쓰겠죠. 그리고 잘 읽어야지 잘 생각하겠죠. 생각이라는 게 언어의 조합이고 언어의 장난이라 보거든요. 내가 글을 읽었을 때 단어가 낯설지 않아야 돼요. 눈에 확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게 쉽게 말하면 눈이 훈련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훈련이라는 게 뭡니까? 매일 하는 거예요. 책을 어떻게 매일 읽어요? 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나를 던져놓으면 됩니다. 책이 널브러져 있어야 되고 책을 읽는 분위기에 있으면 돼요. 그거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운동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뭡니까? 오늘은 내가 어떻게 해서 몸을 만들고 대회를 준비해서 열심히 하겠다? 절대 하루 이틀 못 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거 왜 읽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조차 없어야 돼요. 이 단계까지 가는데 제가 실험해봤는데 2달도 안 걸려요. 어떻게 했냐? 매일 10분씩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훈련시켰어요. 이게 답니다. 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요, 책을 무조건 많이 읽었죠. 고등학생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책 읽을 시간이 없다. 그 말은요, 거짓말입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책 읽을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을 천천히 읽으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겠죠. 빨리 읽어야 돼요. 여기서 또 오해하시지 말아야 될 게 무슨 속독 학원을 보내라 또 이렇게 또 오해하실까 봐. 아니요, 자연스럽게 길러집니다. 이거는 머슬 메모리라서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린 거는 책을 한 권 정도 혼자서 완독할 수 있는 이 경험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고요.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말은 너무 잘 알아듣습니다. 대답도 잘해요. 그런데 혼자서 문제를 풀거나 스스로 문제를 써볼 때, 글을 써볼 때 전혀 풀지 못해요. 근데 언젠가는 아시겠지만 스스로 공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옆에서 선생님이 지켜봐 주거나 인강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고 할 수 없잖아요. 강사가 선생님이 문제를 찍어주거나 수업 내용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알려줄 수는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 뭐라고 할까요? 밀키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요리하세요, 레시피를 주고. 근데 내가 재료를 볼 줄 알고 요리를 할 줄 알면 굳이 밀키트를 사지 않겠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재료를 볼 수 있잖아요. 책을 직접 읽을 수 있는 학생들은요, 언젠가부터 이제 강의를 듣지 않아요. 그러면 제 강의도 안 듣겠지만 그게 제 소원입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드는 거. 루틴, 필사, 묘사, 이 3가지 방법을 추천드리는데요. 먼저 첫 번째 루틴입니다. 무조건 몸에 배야 되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알베르 까미가 하는 말이 있거든요. 무의미한 인생에서 의미를 만드는 거는 루틴뿐이다. 말은 거창한데 이 루틴을 만든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책을 읽어라, 30분 읽어요. 1시간 읽어야 되는데 한 권 읽어야 되는데 절대 루틴 안 잡혀요. 무조건 저는 10분만 추천드릴게요. 그럼 10분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핸드폰에 알람을 키세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리고 그거 울릴 때까지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한번 적어봅시다. 내가 오늘 10분 동안 10페이지 읽었나 20페이지 읽었나. 그러면 이거를요, 매일 하셔야 돼요. 월화수목금토일. 10분 정도가 생각보다 긴데 이것만 하셔도 5일이면 책 한 권 읽습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자, 2번째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필사인데요. 책을 읽었죠? 마음에 드는 문장 한 문장만 적어볼게요. 이 필사 노트를 만들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이거를 보물 노트라고 합니다. 나중에 글을 쓸 때 내 손가락에 묻혀있는 무의식에서 그 문장이 저도 모르게 나와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경험이군요. 자, 3번째 방법은 묘사인데요. 자, 묘사는요, 그래서 이미지와 장면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단순히 운동을 하러 갔다? 이 문장에는요, 어떠한 장면도 떠오르지 않아요. 귀에다가 에어팟을 꽂고, 자, 신발은 새로 나온 카본 슈즈를 신고 현관문을 나섰다. 어때요? 벌써 3줄이 나오죠? 여러분들, 언제 가장 두려우세요? 제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몰래 컴퓨터 하고 있는데 엄마가 뒤에 있을 때. 어때요? 문장이 살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요, 묘사는요, 결국 자기 경험에서 나와야 됩니다. 제가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진짜 폼이 안 나오는 게 저병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대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예쁘게는 안 나오죠. 왜요? 저는 이미 굳었잖아요. 저희 이게 마찬가지라 보거든요. 어렸을 때 하는 친구들이 아무래도 사고가 말랑말랑하고 흡수력 자체가 다르죠.
이런 확률은 좀 없다고 봐요. 내가 나이 먹어서 이제 결심해서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봐야 되겠다. 과연 몇 프로나 있을까요? 운동도 해왔던 사람이 계속 하잖아요. 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학생이 나이 먹어 어른이 돼서 책을 읽겠죠. 이 시기 때 책을 읽히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책이 재미있기가 힘들죠. 일단 책을 읽으면 10분 읽으면요 그냥 1,000원 주세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게 책을 읽으니까 돈이 나오네? 일단 재밌거든요. 실제로 애들은 유치한 게 잘 먹혀요. 뭐 책에 대한 중요성, 뭐 너희가 이거 읽으면 훌륭한 어른이 된다 이런 거 안 먹히더라고요. 일단 즉각적인 보상. 이거 제가 점점 이게 쌓여가니까 내가 이만큼 책을 읽어서 이만큼이나 벌었네? 이 묘한 성취감이 애들을 되게 한 번 더, 두 번 더 도서관에 가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돈만 받고 책 안 읽으면 어떡하냐? 무조건 자식을 전적으로 믿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책을 읽다 보면 이제 1,000원, 2,000원 쌓일 거 아닙니까? 이 돈을 모아서 직접 책을 사는 한번 경험을 시켜주는 것도 되게 의미 있거든요. 책을 한 권 샀다? 그럼 이제 이 책은 뭐 책장에 꽂혀있는 책도 아니고 도서관에서 빌린 책도 아니에요. 어떤 책이 되죠? 내 돈 내산 책이 되잖아요. 소중하는 마음이 너무 다릅니다. 반드시 1,000원을 주세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타고난 애들이 쉽게 말하면 뭐 컴퓨터로 치면 뭐 CPU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아이가 끝까지 하냐 안 하냐는 전혀 다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제가 키웠던 제자 중에 이제 홍땡땡이라는 제자가 있는데 맞춤법도 틀린 애였어요. 이런 애한테 기대치가 없었겠죠. 근데 이게 저의 가장 큰 실수이자 깨달음을 줬는데 이 친구도 자기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매일 쓰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잘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쓸 수 있는 그게 되더라고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있었던 일 끄적끄적 거려보자. 오늘 내가 받았던 쪽팔렸던 일, 슬펐던 일, 뭐 이런 일을 좀 적어보자. 이 끄적끄적거림을 모으니까 와 이게 자소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제자를 보면서 제가 반성한 게 재능이 아닙니다. 성실성. 근데 그 성실성은 무조건 결핍에서 나와요. 혼자 쓸 수 있으면 혼자 하는 게 좋죠. 그런데 무조건 여럿이 쓰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집에서 홈트레이닝 할 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방법도 알고 다 아는데 왜 안 되냐? 일단 헬스장 가면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제 경쟁이 있는데요. 나는 5줄만 쓰고 싶어요. 근데 옆에 애가 10줄 써서 딱 올립니다. 이걸 따라잡겠다는 약간 건강한 열등감이 생기거든요. 비교하고 경쟁? 이게 안 좋은 뉘앙스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 바꿔 말하면 나를 성장시키는 동기부여로 훨씬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우선 추천드릴 수 있는 건 무조건 스토리가 있는 책을 읽으세요. 뭐 대표적으로 동화나 소설 이런 게 되겠죠. 과학도서나 인문도서, 지식도서 다 좋아요. 문제는 그 책들의 어휘가 지금 아이들의 수준에 안 맞아요. 무슨 말이냐? 내가 일상에서 대화하는 게 책이랑 너무 괴리감이 있는데 어떻게 이게 재미를 느끼겠어요? 어떤 학자가 무슨 말을 했다 기억 하나도 안 남아요. 대신 스토리는 기억남나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을 요약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문장을 읽고 이미지와 장면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가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그거를 많이 확인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